성형시술 이벤트를 검색해보면 너무나 쉽게 접하는 이벤트 중 하나가 코필러인데요. 잘 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험과 센스가 필요하지만 기본만 하겠다고 하면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시술이에요. 그러다 보니 코필러를 할 줄 아는 의사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요. 반면 코성형은 제대로 할 줄 아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기도 어렵고 비용적인 부담도 크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또는 기분이나 내볼까 하는 생각에 쉽게 코필러를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나 코성형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코필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보디빌딩 역사에 남긴 한마디가 있어요. 흔들어서 흔들리면 다 살이다. 닥터롬이가 필러의 역사에 남길 한마디를 해볼까 해요. 밀어서 밀리면 다 필러다. 코성형 전에 콧대에 남아있는 필러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끝으로 밀어보는 거예요. 필러 맞을 때 보통 듣는 얘기가 이 필러는 1년 간다, 2년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필러 맞고 2, 3년 된 분들은 당연히 필러가 다 녹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콧대가 원래 자신의 코라고 착각하고는 콧대는 조금만 높이고 싶다고 하시곤 해요. 문제는 대개의 경우 정말 10명에 7, 8명은 필러가 꽤 남아있다는 거예요. 손끝으로 콧대를 밀어보세요. 밀었을 때 콧대가 움직인다면 필러가 남아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여주며 이렇게 설명들어도 잘 이해 못하시면 제 콧대를 만져보게 해드려요. 이렇게 밀리지 않는 얇은 피부가 있어야 필러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손끝으로 밀기는 필러가 남았냐 아니냐만 판단할 수 있다면 CT에서는 대략적인 양을 추정할 수 있어요. CT에서는 뼈와 물, 공기가 가장 잘 보이고 그 이외에는 다양한 명도의 회색으로 표시돼요. 필러는 명확하게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연골이 CT에서 보이지 않음에도 비중격 연골의 모양과 크기를 추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필러의 유무나 양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닥터롬이는 코성형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환자에서 3D CT를 찍거든요. 수천 명의 환자의 CT를 보고 비중격 연골의 크기와 피부의 두께를 반복적으로 계측하다 보니 평균적인 수치와 익숙한 실루엣이 닥터롬이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평균적인 계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필러의 양을 추정하죠. 이를 바탕으로 가상 성형 프로그램의 필러 녹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해요. 한동안 필러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논쟁이 일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러가 시술된 위치에 따라 완전하게 녹아 없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이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시술 시에 설명되는 1, 2년보다는 훨씬 긴 시간일 수 있어요. 더하여 필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필러가 차지했던 공간에 캡슐 같은 형태의 섬유 조직이 자라나기도 해요. 이분은 8년간 5번에 걸쳐 코필러를 하셨다고 해요. 코 상담 전 찍은 CT에서 콧대 부위의 피부 두께가 무려 9.75mm에 달했어요. 여성 평균이 4mm 전후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 5mm 이상의 필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성 코성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형물이 3, 4mm인 것을 감안한다면 코성형을 한 어지간한 사람들의 보형물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필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닥터롬이는 수술 중에 필러를 녹이기보다는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필러를 녹이고 수술 전에 CT를 다시 찍어서 수술 후에 원하는 모양에 대해 구체적인 상의를 하는 편이에요. 맞춤 보형물 제작이 필요하다면 이 과정 이후에도 보형물 제작을 위한 일주일의 기간이 더 필요해요. 필러를 녹이고 나면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낮은 콧대에 놀라며 대부분의 필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수술 중에 확인되는 내용은 또 달라요. 엉덩이 진피를 이용한 코성형 이후에 재수술을 할 때도 남아있는 진피를 제거하는데요. 대부분은 흡수되고 얇은 막만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분의 경우엔 오히려 필러를 녹이고 나서 남아있던 섬유 조직이 진피를 제거할 때 남은 막보다 훨씬 두껍고 길고 넓었어요. 코필러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을 때 겪는 문제가
단순히 녹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과 섬유조직 합성으로 인한 영구적인 볼륨 변화가 생기는 것 뿐이라면 뭐가 문제겠어요? 평생 유지한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생각보다 크고 넓은 섬유조직을 만들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녹지 않고 유지되면서 필러 후 코 변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최초 시술 시에야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양으로 딱 멋있게 넣어놔요. 처음부터 별로라면 그건 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필러라는 게 주사기에 담겨 있어요. 코뼈라는 단단한 인체 조직을 대신하는 의료기인데 주사기에 담겨 얇은 주사바늘을 통해 이동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애초에 필러의 물성 자체가 반고체에 가까운 젤리 같은 성상이잖아요. 심지어 젤리도 빨대로 쭉쭉 빨면 최초의 모양과 상관없이 뭉개진 형태가 되는데 주사바늘을 통과해서 콧대에 위치하게 된 필러가 코뼈와 같은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닥터로미도 아주 가끔 코필러 시술을 하긴 해요. 그러면서 환자분께 귓속말을 하죠. 저 필러 잘하는 거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설명드려요. 보통 필러가 1, 2년이 간다고 하는 것은 원래 시술했던 모양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일 뿐 필러가 완전하게 녹아 없어지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녹지 않았는데도 왜 모양이 바뀌냐고요?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저기로 이사 가는 게 아니고요. 만두피를 만들 때 구형태로 빚어놓은 반죽을 밀대로 밀면 납작한 원이 되듯이 필러도 타이트한 곳에서 루즈한 곳으로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요. 피부를 당겨보세요. 코에서 가장 타이트한 곳은 매부리 위이고 가장 루즈한 곳은 눈썹 사이예요. 이런 CT를 보면 환자의 얼굴을 보기 전에도 필러를 최소 2차례 이상 시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콧대 부위의 피부 두께를 봐요. 이 사진을 90도 돌려서 볼게요. 어떤가요? 웅덩이에 물이 고인 듯한 모습이 보이시나요? 단단한 실리콘 보형물로 만들어진 콧대는 있어야 할 위치에 보형물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필러는 밀가루 반죽이 눌려서 모양이 변하듯이 반복적인 피부의 압력에 의해 넓적한 모양으로 변하죠. 더 큰 문제는 필러가 눌려서 콧대가 낮아진 것을 녹아서 없어졌다 생각하고 필러를 또 넣는다는 거예요. 넓어진 콧대에 필러 놓고 또다시 넓어진 콧대에 필러 놓고 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정면에서는 콧대의 경계조차 보이지 않는 두꺼운 콧대를 얻게 돼요. 더 무서운 건 옆모습에서는 이미 이마와 코가 일자로 떨어질 정도의 아바타 코가 되었는데도 정면에서 경계가 안 보이니 콧대가 낮아졌다 생각하고 또 넣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코끝까지 눌려서 정면 모습에서 마치 봉오뎅을 넣은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오세요. 반복적인 코필러 시술은 코성형 수술 시 재수술에 준할 만큼 까다로운 수술 과정이 추가되기도 하고 수술 후 결과에 대한 예측성을 떨어뜨려서 환자의 만족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당장은 코성형이 부담되어 코필러를 고려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할 때 하시더라도 콧대 부위에 그리고 한 번만 하시길 권해드려요. 혹 재시술을 생각하신다면 이전 필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녹인 뒤에 시술하시는 것을 고려하셨으면 해요. 이상 닥터롬이었습니다.